너무 많이 오바됐는데요. 그래도 사전 질문 나온 거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기반과 관련해서 5분 질문 주셨는데, 아니 전부 다 5분이 질문 주셨는데 우수 답변 사례 절대 하면 안 될 답변들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우수 답변 사례 면접에 정답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 의도에 충실히 하는 거 그게 뭐 다 하겠죠. 참고하기 좋은 자료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외부의 어떤 사교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에 너무 보지 마시고요. 대학에서 제작해서 제공하는 자료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에 일부 좀 제가 유형화를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 없는 답변 또는 보통의 상식, 기본적 도덕성과 많은 거리가 있는 답변. 이게요, 진짜 이런 답변 하는 애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소수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이게 자기한테는 기본 상식이에요. 기본적인 도덕성이 없어요. 그 좀 내가 필요에 의하면 저런 것 좀 가지고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근데 요런 거는 정말 좀 치명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 그 다음에 제일 면접위원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는 단답형입니다. 네. 이런 경험 해봤나요? 네. 저 몇 번 경험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 이제 제가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응답 또는 단답형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장황하게 긴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잘라요. 네, 그만. 다음.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러면 두 갈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의대, MMI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각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연습하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네.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하죠. 같은 MMI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다르더라고요. 네. 대학의 특성을 제일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점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제일 많이 넘어가는 방이 6개짜리 방이 있고요. 제일 적은 방은 2개 방이더라고요. 2개 방을 가는데도 그냥 MMI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6개 방을 가면은 6개 난이도가 다 어려울까요? 그러지 않아요. 난도 차이도 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답 없는 질문을 묻는 경우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그냥 정답이 있다 뭐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막 강박관념 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이 있는 쪽에 왜 너희는 이렇게 MMI를 계속 이렇게 고수하냐.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이게 몇 번 물어봤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의사 면허를 보는 국가고시가 이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뭐가 있대요. 어디 가서 뭐 대답하고, 어디 대답하고, 어디 가서 뭐 실습하고, 뭐 이거를 하루인가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걸 뭐 이렇게 이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 뭐 이런 부분도 아마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네. 근데 의외로 제가 찾아봤을 때 대학의 이 MMI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대학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다 펼쳐져 있더라고요. 정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수합해서 하나로 모으는 게 그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기반 진학 의지 확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가천대 직윤 자유전공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천대 모집 요강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면접평가 해가지고 딱 진학 의지를 확인한다. 면접평가 진학 의지를 확인한다. 근데 저는 이 진학 의지라는 표현을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학 의지? 뭘까?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진학 의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볼 때 이건 뭐라고 저는 판단이 되느냐? 너 도망갈 놈이 아니야. 6장 쓰잖아요. 네, 너 우리가 합격시켜주면은 너 우리 대학 등록할 거 안 할 거야. 아마 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보를 좀 더 찾아봤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부 기반이라고 해서 이 질문을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죠?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또는 학종 가이드북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여기를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바로 우리 보인다 5.0 이런 자료가 이제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제일 앞에가 가천대입니다. 이 가천대에 쭉 보시면은 첫 페이지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3페이지 보면은 간호학과 지역균형 나오죠. 이게 바로 이 형식이에요. 진학 의지를 묻는 그 형식입니다.
여기에서 질문 내용을 보시면 지원 동기 가천되어야 하는 이유, 캠공에서 있던 친구들 간호사에 적용시킨다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가천 바람갭이 있어서 이건 학종인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 보시면은 21페이지에 외국어 계열의 지역균형. 네. 외국어 계열에 지원하신 거 맞죠? 말 끊을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학업 계획 말씀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진학 의지. 그러면은 이런 질문과 다른 여기 바람개비 전형에서의 그 서류 기반 면접에서의 질문이 좀 구분이 되시나요? 제가 볼 때 구분 안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묻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묻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모집 요강에 무슨 이유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추측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콕 찍어서 우리는 진학 의지를 평가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발표했습니다. 또는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인터넷 카페 같은 경우 그런 데 가셔서 정보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에서의 궁금한 점입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 시 학생부에 있는 동일한 내용으로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복장은 아이들이 학교에 입고 다니는 일반생 검은색 파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교복은 안 되니 교복 같은 마이, 정장 스타일로 입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자기소개를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블라인드 면접 들어와서 제일 먼저 교수님들에게 강조했던 게 자기소개 시키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소개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어떤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느 지역에서 온,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원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자기소개를 시키는 대학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정보 이렇게 찾아보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때는 블라인드 원칙을 뺀 나머지로 자기소개를 좀 구성하셔야 되는데 10초에서 20초 정도. 네. 그 정도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만약에 서류를 잘 본 사람이 면접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이게 중복일 수 있죠. 그런데 서류를 잘 안 읽은 사람, 면접만 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 어떨까요? 이 애가 학생부에 어떤 내용으로 자기를 소개하느냐가 자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어떤 걸 제가 딱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죠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에 있냐 없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아니요. 사실 학생부에 있을 수밖에 없죠.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복장입니다. 실제로 교복 입고 오지 말라고 했었대. 교복을 입고 온 애들이 한 2-3명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학에서 이제 가운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왜 쟤는 입히고 얘는 안 입혀요? 그럼 얘가 입었으니까 뭔가 이게 표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입히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무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운 니네가 변상해 줄 거야? 니네가 뭐 빨아가지고 다시 해줄 거야? 그래서 애들 실험용 가운 있잖아요. 그건 좀 싸요. 그걸 입히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고민을 대학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첫 해 면접 본다 그러면 면접 복장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남자애들은 검은색 상하이에 흰색 와이셔츠, 여자애들 검은색 투피스에 흰 블라우스. 그죠? 이게 딱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잖아요. 학생이 이렇게 입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전 실제 몇 명 그런 애들 봤거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붐이 일면은, 와,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 막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입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안내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애들은 청바지에 그냥 티를 입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대부분 면접이 11월 뭐 중순에서 하순 12월 초에 있다 보니 날이 좀 추워요. 그럼 이제 외투 같은 걸 입고 오는데, 면접 들어가기 바로 전에 벗으면 돼요. 네, 면접 들어가기 전에 바로 벗고 들어가서 면접 보고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깨끗하게 편안한 청바지가 제일 무난해요. 청바지에 그 티, 네, 입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학생부 전형 면접 시 주요 질문 유형과 적절한 답변 대처법. 이게 이제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는 면접과 관련 없는 질문 꼭 하십니다. 다들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들 하십니다. 충실한 학교 생활 외에 어떤 활동이 추가되면 학생부에 도움이 될까요?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와, 저는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충실한 학교 생활 이외에 학생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충실한 학교 생활 이퀄 학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학교에 있는 모든 활동에 좀 집중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학 희망학과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이 부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실하다는 게 어떤 의미로 부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되묻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심화성, 무관한 과목들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과목 선택 영역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입제도 공정 강화한 이후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이런저런 영향으로 과목 세특과 학생의 과목 선택의 의미와 맥락을 굉장히 유심히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기계공학과인데 미적을 안 들었습니다. 물리 2를 안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리에 계신 3학년 학부님들은 이미 끝난 거고 2학년 학부님도 거의 끝난 거고 1학년 학부님들은 정말 나중에 과목 선택하실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과목 선택을 꼭 좀 하시라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대신은 안 돼요. 그런데 굳이 한다면은 결국은 저 창체에 남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특, 뭐 요 정도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목 선택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것,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면접. 집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조건만 만들어주세요. 이게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에, 야, 하자. 우리 애 하자. 그럼 애가, 뭐 이런 거를 해. 안 해. 학교에서 많이 한다고. 됐어. 됐어. 뭐 꺼져. 막 이러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뭐였죠? 지적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는 절대 다시 다음에 안 해요. 근데 지적질을 안 하시고 영상 촬영한 걸로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냥 너가 피드백 해봐라. 너가 한번 해봐라. 아니면 뭐 선생님 한번 보여줘봐라.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애가 나 한 번 더 해볼게. 엄마 나 이거 한 번 더 좀 각도 틀어졌잖아. 뭐 아니면 요 질문만 좀 읽어줘. 애가 면접 질문 자기가 뽑아가지고 엄마 면접 질문 좀 읽어줘. 뭐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면접 시 주의점, 면접상의 특이점 궁금해하셨는데 본질적인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 특유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아주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남아서 좀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